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여행작가이자 라디오 진행자인 노중은 씨의 마음 따뜻한 식당 이야기가 담긴 할매 밥 됩니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면서 잠들어 보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낭독을 듣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할머니 맹물국수. 옆집 가서 먹어. 내가 범상집 어머니로부터 들은 첫 번째 대답이었다. 조금 열려있는 식당 미닫이 문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건넨 첫 질문은 어머니, 그럼 라면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였다. 출입문에는 상호인 범상집과 더불어 국수와 라면만 세로로 단출하게 적혀 있어 궁금증이 불쑥 솟아났던 터였다. 그런데 옆집으로 가라니. 아니 왜요? 라며 다부지게 받아쳤지만 돌아온 두 번째 답변은 절망적이었다. 먹을 게 없어. 적잖이 당황했지만 주저앉지는 않았다. 설마 식당인데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랴. 오기가 발동했다. 더불어 내 특유의 촉도 기지개를 켰다. 뭔가 있다. 결국 마른 침을 삼키며 범상집이 문턱을 넘었다. 이민옥 어머니는 경북 울진곳 범상골에서 태어났다. 1937년생, 호적에는 1938년생으로 올라있단다. 그때 그 시절에는 빈번했던 일. 어머니, 그럼 나랑 띠동갑이네요. 세 바퀴 차이이지만. 연세에 비해 건강에 배는 어머니는 슬하에 오녀 이남을 두었다. 모두 출가해 따로 사는데 언젠가 미국에 거주하는 딸이 큰돈을 보내줘 치아를 새로 장만했다. 2해 전인가 3해 전에는 읍내에서 10만 원을 주고 눈썹 문신을 드리기도 했다. 귀가 좀 어둡지만 보청기는 끼지 않는다. 식당 내부는 공간 효율성 면에서 낙제점을 받을 만하다. 띄엄띄엄 자리한 테이블이 달랑 3개인데 그나마 2개만 사용한다. 안쪽에 어머니 주무시는 살림방이 있고 식당 구석에 놓인 사다리를 이용하면 다락방으로 오를 수도 있다. 어머니는 발을 헛디딜까 무서워 올라가지 못한다. 어머니, 이것 좀 드세요. 나와 어머니 사이 대화를 이끌어낸 촉매제는 식당 근처 빵집인 빵가마에서 구입한 호두롤이었다. 햄버거와 꽈배기도 있었지만 부드러운 호두롤이 어머니의 취향에 부합하는 듯했다. 왜 다른 요리나 안주는 안 파세요? 힘들고 귀찮아. 그리고 찾는 손님이 있어야 팔지. 술값 못 내는 사람도 많은데 간혹 시장에서 음식 사다가 먹는 사람이 있기는 해. 실제 범상집을 드문드문 찾는 동네 주민들은 강소주나 강맥주를 마신다. 기껏해야 마른 멸치나 과자 부스러기가 술잔 옆을 지킬 뿐 소주와 맥주 가격은 3,000원, 막걸리는 원하면 사다 준다고 한다. 실제 증언도 청취할 수 있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유리컵에 소주를 콸콸 들이부은 앞집 아저씨에게 여기 원래 안주가 없나요? 라고 물으니 없어요. 라면이나 끓여주지. 라는 답이 돌아왔다. 아니 그럼 어머니는 음식도 만들지 않고 손님도 별로 없는데 하루 종일 뭐 하세요? TV도 보고 자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드라마가 영 재미없어.
빵을 뜯어먹으며 맥주를 홀짝홀짝 들이켜는데 어머니가 뜻밖의 안주를 내어주신다. 시리얼 기본 맛과 초코맛. 46년 전 시누이에게 100만 원 주고 매입한 허름하기 짝이 없는 식당에서 팔순을 훌쩍 넘긴 할매가 주섬주섬 늘어놓은 시리얼이라니. 기묘한 풍경에 웃음이 번졌다. 이어지는 옛날 이야기. 어머니는 당신 나이 21에 역시 울진 출신의 남편을 만나 이듬해 결혼했다. 건물 구입 자금은 남편이 광산에서 일해 번 돈으로 감당했다. 지금은 식당 앞으로 차가 2대씩이나 지나다닐 수 있지만 예전에는 시내버스도 안 다녔어. 시내버스는 35년 전인가 생겼지. 식당 시작하고 처음에는 막걸리를 많이 팔았어. 안주라고 해봤자 김치가 전부였지만. 대화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나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승부수를 던졌다. 어머니, 국수 한 그릇만 해주세요. 순간 어머니 반영구 눈썹이 미세하게 일렁였다. 정말 귀찮으신가? 손맛을 아련하지 못한 채 이대로 돌아서야 하나 아주 잠깐 얼어붙었지만 주방으로 향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이내 긴장의 끈이 풀렸다. 어머니는 수돗물을 담은 냄비 2개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렸다. 물이 끓는 한쪽 냄비에 약간의 진간장과 한 꼬집 분량의 다시다를 넣었고 다른 냄비에는 국수를 삶았다. 다 익은 국수를 꺼내 찬물에 2번 헹군 후 옆 냄비 막국물을 부었다. 마무리는 쪽파 간장과 참깨, 반찬은 충청도 출신이 둘째 며느리가 보내준 신맛이 도드라지는 김치 1가지. 세상에 사골은커녕 멸치 1마리도 헤엄치지 않았고 새우 1마리도 얼씬거리지 않았으며 바지락 1개도 몸을 담그지 않았던 이토록 허전한 국물이 국수라니. 기대치를 한껏 낮추며 면발 사이로 젓가락을 인도했다. 늘 그렇듯 이 면다발을 한껏 끌어올려 입으로 가져갔다.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뭐가 맛있어? 그래도 내가 다른 식당보다는 맛있게 해. 맛있어요라는 감탄은 진심이었다. 왜 맛있을까? 이 헐렁한 국수가 왜 맛있을까? 일당백의 조미료 덕분일 수도, 쪽파 간장과 참깨의 협력 때문일 수도, 어머니 녹익은 감각으로 탄생한 잘 삶긴 국수발 덕택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무엇보다 대화의 힘이 컸겠지. 국수가 나오기까지 두런두런 주고받은 이야기들이 곧 감칠맛이었고 잠시나마 머문 어머니의 마음밭에 나는 이미 맛있게 먹을 준비가 돼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추억의 힘, 따지고 보면 예전 가정에는 고급 육수가 상비약처럼 준비된 경우가 많지 않았다. 그냥 찬물 받아 간결하게 국수를 삶았고 간장 1숟가락 휙 둘러 먹었다. 누군가의 말 맞다나 추억은 힘이 세고 지속력이 뛰어나다. 어머니, 김제동이라고 아세요? 김제동? 제동이가 어디에 있는데? 텔레비에 나오는 김제동이라고 말 잘하는 사람 있어요. 몰라. 얼굴 보면 모를까. 전화기에 녹음해서 그 친구 들려주게 문득 행복하세요 라고 말씀 한번 해주세요. 문득 행복하세요. 얼마 전 지인이 가족과 함께
울진 여행 중이라길래 짬이 나면 범상집에 가줄 수 있는지 물어봤다. 어머니의 안부를 간접적으로나마 듣고 싶었기 때문이다. 고맙게도 내 청을 들어주었는데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식당 문은 닫혀 있었고 주변 상인들이 말이 영업을 중단한 지 좀 됐다는 것이었다. 후배는 혹시나 해서 식당 출입문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마침 어머니가 받더란다. 하지만 귀가 더 어두워졌는지 의사소통이 어려웠다고 했다. 앞으로 더 이상 범상집이 맹물국수를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 좀 쓸쓸해졌다. 하긴 어디까지나 내 욕심이겠지. 사실 어머니 연세를 생각하면 언제 그만두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다.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고 안녕이 최우선이다. 어머니 국수 한 그릇 받아본 것만으로도 황송한 경험이다. 영원히 식지 않을 따뜻한 장면. 어디 고추장만 순창이 보물이랴. 칠보식당에 처음 입성한 때가 지난해 여름, 정확히는 2019년 7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20분경이다. 아, 바로 잡아야겠다. 그보다 몇 시간 전이다. 같은 날 오후 미리 들러 저녁 7시 반쯤 서너 명이 오겠다고 말씀드렸다. 당시 어머니는 식당에 딸린 방에서 오수를 즐기던 차였다. 내 몸가짐은 가지런했고 말투는 공손했다. 어르신이 오침을 깨운 것이 송구하기도 했거니와 언젠가 까칠하다는 블로그 글을 본 적이 있어서다. 칠보식당 어머니의 첫 인상은 강렬했다. 블링블링한 검은색 셔츠에 흰 바지를 입고 흰색 고무신을 꿰n 차림, 게다가 머리는 보랏빛이었다. 남다른 패션 감각, 그리고 상대방을 고분고분하게 만드는 분위기 장악력이 있었다. 저녁 식사 자리가 편치만은 않겠구나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섣부른 편견과 선입견은 그날 저녁 산산이 기분 좋게 부서졌다. 광주광역시 태생으로 올해 71세인 조미화 어머니는 순창이 알아주는 가수다. 송혜 선생님과 이음 동의어인 전국 노래자랑에 2번이나 출전해 한 번은 우수상, 한 번은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어머니의 가창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다. 17살 때 친구랑 장흥에 있는 어떤 산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는데 오후 공연을 마치고 잠시 쉬러 온 극단 사람들 눈에 띈 거야. 요즘으로 치면 길거리 캐스팅이었다. 기타 치는 친구는 빼고 나만 스카우트 됐지. 그 길로 극단에 들어가 지방 공연을 다니게 됐는데 아버지한테 걸려 2달 만에 그만뒀어. 진도에서 붙잡혔거든. 어머니의 표현을 빌리자면 친정 아버지는 김두한보다 더한 주먹 건달이었다. 경찰과도 인연이 깊어 딸의 행방을 손쉽게 추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개인사와 가정사를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결국 발목을 붙잡는 이런저런 이유로 가인의 꿈은 접을 수밖에 없었다. 시대를 잘못 만났지 뭐. 어머니는 횟수로 39년째 순창의 작은 식당을 지키고 있다. 전주에 사는 김영 씨와 광주에 사는 정승 씨. 2명의 라디오 애청자와 함께 몇 개 없는 칠보식당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우선 청한 음식은 목살 김치찌개, 콩자반, 멸치볶음, 고추장아찌, 고추나물, 무생채, 가지무침, 오이무침 등이 반찬이 깔렸다. 하나하나 정갈했고
맛이 흐트러짐이 없었다. 지난해 담근 김장김치와 담근 지 얼마 안 된 김치가 섞인 김치찌개는 맛이 깊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 김치가 주는 상이한 식감이 흥미로웠다. 칠보 어머니는 김치에 들어가는 젓갈도 직접 사서 푹 끓인 다음 윗물과 아랫물을 걸러내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다. 김치찌개의 양이 워낙 많았지만 손맛이 빼어나 다른 음식도 불러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두 번째 메뉴는 생고사리 조기탕. 봄에 햇고사리를 1년치 구입해 냉동 보관하는데 내일 쓸 양만 전날 미리 해동하고 불려 사용한다. 조기는 생조기가 아니라 섭간한 다음 말린 굴비를 사용해 비린내가 조금도 얼씬거리지 않는다. 시원하고 또 시원해서 숟가락이 연신 국물을 입속으로 퍼날랐다. 칠보식당 어머니는 한 종류의 술만 드신다. 순창궁 쌍치면에서 재배하고 걷어들인 오디로 만든 뽕술. 이날 어머니는 장성한 조카와 술잔을 기울였는데 나중에 흥이 오르자 드디어 유행가 한 곡조를 뽑았다. 노래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첫 소절부터 듣는 사람이 몸을 움찔거리게 만든 어마어마한 성량과 희노애락이 모두 담긴 듯한 허스키한 목소리는 지금도 귀에 선연하다. 영업 종료 시간이 넘겨 밤 9시 30분쯤 4명의 남자 손님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다. 어머니는 금요일 밤에는 이부가 있어 라며 단골 손님들을 기꺼이 맞아주었다. 산낙지를 안주로 몇 순배 술이 돌았고 옆 테이블이 우리 일행과도 자연스레 말이 오갔다. 화제의 중심은 역시 칠보 어머니의 인생 역정. 30여 년간 근무한 베테랑 군청 직원은 누님은 순창의 보물이라며 자랑스러워했다. 무뚝뚝해 보이지만 속정이 깊은 칠보 식당의 어머니는 식사가 끝나자 방울토마토와 체리를 챙겨주셨다. 그리고 오는 10월 초면 우린감을 맛볼 수 있으니 꼭 다시 오라고 당부했다. 우린 감은 감김치,青감, 침시 등으로 불리는데 감을 잘 씻어 소금물에 넣어 며칠간 밀봉하거나 뜨거운 물에 담가 아랫목에 두면 떫은 맛이 사라진다고 한다. 우린감을 먹으러 갔어야 했는데 뭐가 바쁘다고 못 갔을까? 그래도 이듬해 1월, 정확히 2020년 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35분 다시 칠보식당 앞에 섰다. 어머니, 저 기억하시겠어요? 거시기 김재동이 뭐야? 사진작가? 네, 맞아요. 어머니는 작두콩차부터 내밀었다. 껍질이 억세서 작두로 잘라. 그래서 작두콩이야. 뻥튀기 기계로 볶은 다음 물 붓고 끓여 마시면 노폐물 배출에 좋아. 나는 생수나 정수기물 안 마시잖아. 메뉴를 고를 차례 어머니가 먼저 메뉴판에 없는 메뉴를 제안했다. 오리탕에 밥 먹을래? 아님 김칫국 끓여줄까? 저는 항정살 애호박찌개가 먹고 싶어요. 그럼 조금만 끓여줄까? 분명 조금만이라고 했는데 실제 나온 찌개는 서너 명이 달려들어 먹어도 될 만큼 푸짐했다. 돼지고기가 그야말로 무더기로 쏟아졌다. 꺼내고 꺼내도 끝이 없었다. 애호박은 너무 익히면 안 돼. 설컹설컹 씹혀야 맛있지. 설컹설컹이란 말 알아? 애호박찌개 국물이 달큼했고 어머니 말씀도 달큼했다. 혼자 받는 밥상인데 반찬은 또 어찌나 많은지 다 꺼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도
무려 8가지나 내어주셨다. 직접 만든 편육을 위시해 갈치 소쩍과 밴댕이젓을 섞은 젓갈, 감자채 볶음, 겉절이김치, 총각김치, 깻잎 장아찌, 멸치볶음, 찐 양배추까지. 갓 지은 밥 2공기가 눈앞에서 사라졌다. 더할 나위 없는 왕후의 밥과 왕후의 찬. 포만감에 젖어 무연하게 앉아있는데 칠보 어머니가 후식으로 먹으라며 무심한 듯 바나나 1개를 툭 떼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식당 문을 나설 때는 삶은 옥수수 2개를 손에 쥐어주신다. 얼마 되지 않지만 지갑에 있는 현금을 전부 내드리고 다시 길을 잡았다. 쌀학눈 날리는 순창의 오전 11시 30분. 검은색 상의에 회색 털조끼를 걸치고 검은 모자를 눌러쓴 칠보 식당의 어머니는 오늘도 멋쟁이다. 마지막 잎새. 테이블 겨우 1개, 의자 겨우 2개, 노루 꼬리만한 동네 빵집이다. 살림살이는 후투하지만 세월이 무게는 결코 가볍지가 않다. 1974년에 생겼으니 영업일수가 반세기에 육박한다. 한 번도 자리를 이탈한 적이 없다. 서울에서 구입해 배편에 붙였던 진열대의 나이도 30을 훌쩍 넘겼다. 빵집가 한 몸인 78세의 아내와 82세의 남편은 아침 6시면 일터에 도착한다. 빵집 문은 오전 10시부터 열리지만 출근해서 빵이 나오기까지 4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빵에 들어가는 팥소도 직접 만든다. 사전 단체 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더 일찍 나온다. 아침 식사도 종종 매장에서 해결, 명절 빼고 쉬는 날이 거의 없다. 주민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처음 찾는 외지인이나 관광객은 가격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진다. 종류를 막론하고 개당 500원. 빵 1개당 가격을 따지면 46년 동안 150원에서 500원으로 350원을 오른 셈이다. 삼복당 제과의 믿기지 않는 가격 변천사다.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저렴해요? 재료가 남아버리는 법이 없어요. 그날 만들어 그날 팔 분량만큼만 준비해요. 빵에 너무 많은 걸 넣지 않아요. 그러면 오래 가기는 하지. 우리 빵은 이틀까지는 괜찮아요. 부부는 티끌을 모아 자식 넷을 공부시키고 출가시켰다. 착실하게 성장한 자식들은 노부부의 새벽 가르는 일을 안쓰러워하는 것은 당연지사. 못하게 하죠. 근데 늙은이들이 집에서 뭘 하겠어요. 빵이 가지수는 숫자 7에서 멈춘다. 잼빵, 단팥빵, 멜론빵, 크림빵, 소보로빵, 팥도넛, 꽈배기 도넛, 음료수, 일절 없다. 베이커리 카페가 아니다. 20살 때부터 서귀포 소재 제과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의 설명. 예전에는 카스텔라, 찐빵, 케이크 등 종류가 훨씬 많았어요. 내가 제주에서 카스텔라를 처음 시작했잖아요. 지금은 힘에 붙여 종류가 줄었지만. 요즘 유행하는 말로 플렉스라고 하나? 나는 호기롭게 외쳤다. 빵 종류별로 하나씩 다 주세요. 그래봤자 3,500원이다. 감지덕지다. 어머니 먹고 가도 돼요? 둘이서 삼복단 제과의 테이블과 의자를 독차지했다. 조촐해서 아름답게 조촐한 빵들을 아낌없이 먹어치웠다. 이곳에서 반죽이 배합이 어쩌고 저쩌고 숙성 시간이 어쩌고 저쩌고 따위 말들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 따따붙다도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한다. 물이라도 줄까요? 어머니 세심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꽈배기는 즉석에서 설탕을 묻혀요. 미리 뿌리면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설탕이 녹아 찐득찐득해져요. 방금 나왔다며 이미 계산을 치른 소보로빵과 단팥빵을 바꿔주기까지 했다.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도. 삼복당 제과의 역사는 언제까지나 계속될까? 어머니가 다시 한번 반추하는 지난날. 예전에는 빵집 밖에까지 물건을 진열할 만큼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특히 시험때가 되면 찹쌀떡 사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쳤지. 어머니는 누구라도 가게를 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자식들 보고 대를 이으라고 할 수는 없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법. 기술 가르쳐 준다고 해도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자본금도 많이 들지 않는데. 마지막 잎새도 언젠가 결국 떨어지겠지. 이제 제주에 이런 빵집 없어요. 어머니 온화한 웃음 뒤에 웅크리고 있는 헛헛함이 손에 잡힐 것만 같다.